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4월 1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이렇게 주요 메이저 7개 은행 입출금 통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내 돈을 못 빼서 당황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고, 자,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으로 변경된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자, 아직 확정돼서 시행이 된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5천만 원을 날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정확한 팩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입출금 통장에 이래저래 돈이 조금 들어있으신 분이 꽤 많으신데요. 또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받을 때 이제 앞으로는 현금이 아니라 이렇게 디지털 화폐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부터 조금 변경되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는 이유는 편리하게 돈을 필요할 때 빼고 언제든지 쓰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자, 앞으로 이 부분이 4월부터 시행되는 이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이나 내 프라이버시 또 내 자금이 추적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정부가 지금 시험 테스트하는 내용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입출금 통장 4월부터 시범 테스트하는 사업인데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이 발표 2024년 11월 6일 이 보도자료 한 장으로 변경이 많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을 말하죠.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를. 여기에 은행의 예금, 이거를 이제 토큰 기반, 버스 탈 때 토큰, 이런 토큰이 아니라 이 디지털 토큰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메이저 주요 은행과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자료가 2024년 11월 6일 날 나왔는데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동안 주요 7개 은행에서 테스트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진행했었죠. 당시의 내용을 보면은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CBDC를 예금,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 등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요 은행과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 자, 이게 핵심 내용이고, 용어가 어려운데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데요. 약자로 CBDC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용어냐 하면 중앙은행이 제조, 발행, 유통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 자, 기존 종이돈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를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이돈이 디지털 화폐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예금 토큰이라는 거는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을 말하는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물품 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종전에 현금 방식을 선호하셨던 많은 분들, 또 이게 토큰화되면, 디지털 화폐가 되면 사실 모두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이라 그래서 왼쪽에 1번을 보시면은 종전의 정부 지원금 바우처, 각종 화폐, 디지털 상품권, 각종 종이 상품권, 카드를 이제는 2번 이렇게 토큰화해서 전자지갑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부정수급 문제는 사그러들 수 있지만은 사실 종이 상품권 그리고 바우처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에 익숙하셨던 분들 많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바일 기기, 은행 앱을 통해서 이제는 이 종이돈 대신에 디지털 화폐로 QR코드를 이용해서 결제, 바우처, 정부의 지원금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제 4월부터 주요 7개 은행에서 실증 테스트를 6월까지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를 보고 더 확산을 시킨다는 건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4월부터 주요 7개 은행에서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여기에 대해서 10만 명을 이제 CBDC 실거래 테스터 고객으로 10만 명을 먼저 선착순 모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 결제할 때 종전에는 내가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이제는 이 중앙은행 CBDC 토큰화한 이걸로 결제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커피뿐만 아니라 책을 살 때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이런 데서도 다 이걸로 그 토큰화된 암호화폐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CBDC로. 자, 그래서 1, 2, 3번을 보시면 그 한은에 따르면은 프로젝트 한강 이게 10만 명 모집하는 그 프로젝트인데요. 디지털 화폐 실험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자, 4월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7개 은행이 19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최대 10만 명 신청을 받는 건데요. 이 이제 7개 은행 다 합쳐서 이제 참가 인원은 10만 명 선착순으로 받아서 먼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예금 계좌 여기를 상대로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신청하면 여기 선정이 되면 전자지갑을 발급받고 여기에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입출금 통장의 예금을 이 CBDC 기반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 형태로 최대 100만 원을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달 동안 이 변환된 100만 원을 가지고 총 전환 한도는 500만 원인데 자, 이걸 가지고 내가 교보문고에 책을 사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세븐일레븐 할 때 이제는 화폐 대신에 이 CBDC 그 디지털 머니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크게 확대가 될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1번부터 7번 보시면 여기 10만 명 참여하신 분들은 교보문고 전매장, 2번 편의점, 세븐일레븐, 그리고 3번 커피 전문점 이디야커피 부산 인천 중심 100여 개 매장, 그리고 마트는 농협 하나로마트 6개 점,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 홈쇼핑은 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그리고 K-팝 굿즈, 배달 플랫폼은 땡겨요 모바일 앱 등에서 먼저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는 전 국민에게 확대될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결제 방식은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테스트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은행에서는 CBDC, 이 중앙화폐,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이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실거래도 테스트에 나설 예정이니까 종전까지 정부의 지원금, 현금으로 받던 거, 또 상품권, 바우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 CBDC,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 ATM,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도 매우 불편해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은행 창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벌써부터 이분들은 어쩌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4월부터 이렇게 테스트가 되는 건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겠고 지금부터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변경이 된 건 맞지만 아직 시행이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5천만 원을 넘어서 1억을 한꺼번에 정기금을 했다면 자칫 잘못하면은 5천만 원만 보호받고 5천만 원은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팩트를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슴을 쓸어내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 MG 송보에서 청산 수순을 밟는다는 기사인데요. 예금자 보호법 대상 아닌 1만여 명이 피해액이 1,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기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MG 손보가 노조 반대로 메리초 화재 우선 협상 대상자 여기에 이제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메리초 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를 하면 이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MG손해보험의 124만 보험계약자가 불안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당근머니도 우리가 많이 거래를 하죠. 이 당근머니도 사실 그대로 거래하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당근머니 같은 경우에 하나은행에서 당근페이 하나은행 이렇게 콜라보한 당근머니 하나 통장이 출시가 됐는데 여기를 이용하면은 당근머니 하나 통장을 통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는 이 예금자 보호 혜택도 주고 최고 연 3% 금리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이제 당근머니 이용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종 앱을 통해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실 때 이런 거는 보호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예금자 보호 1억 원으로 변경된 부분 팩트 체크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늘리기로는 했는데 아직 시행 시기는 공포 1년 이내로 시행령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빠르면 연말쯤에 된다는 얘기죠. 아직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전처럼 5천만 원 밖에 보장이 안 되는 게 팩트입니다. 요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는 했는데 시행 자체는 확정이 됐는데 아직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 5천만 원으로 아직 5천만 원밖에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4년간 5천만 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5천만 원 아직 시행령이 개정돼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5천만 원으로만 보호가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2,700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도 1억 3,500만 원, 캐나다도 9,600만 원, 일본까지도 9,700만 원 되는데 빨리 좀 서둘러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서 1억까지 보호되도록 정부 당국에서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75%가 5천만 원보다 1억 원 상향을 찬성하는 설문이 나온 거죠.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이 붉은색으로 박스 표시한 거 보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만 예금을 하는 거죠. 일부 그 빨간색 부분 빼놓고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은행보다 저축은행을 거래할 때 예금자 보호 내 돈 띄일까봐 5천만 원 이하로 거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저축은행이나 뭐 마을금고 이런 데다 1억을 초과해서 넣으실 경우에는 5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아직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보호가 된다. 원금이자 포함해서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부산저축은행 2012년에 파산 선고 받아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태 지금 1억까지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팩트는 예금자 보호 1억 시행 시기 2025년 말로 예정은 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처럼 원금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밖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자, 은행, 저축은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인데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이 시행령이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은 아직 아니고 5천만 원 종전처럼 원금이자 합쳐서 요거만 보장이 된다는 부분 꼭 팩트 체크하셔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월부터 바뀌는 7대 주요 은행의 실증 작업 CBDC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확대 시행된 건 아니고 테스트 단계 때문에 우리가 준비는 하셔야 된다. 이 내용은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 지금 아직까지 예금자 보호 원금이자 합쳐서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자칫 잘못해서 내가 정기예금 하는데 1억을 한꺼번에 한 기관에 넣으셔서 혹시 만에 하나 부실화됐을 때 5천만 원 날릴 수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